기가 막히게 지금 제 옆에 스타리아 카니발이 서 있단 말이죠. 어려워. 진짜 어렵긴 하다. 라운지 카니발? 고민되네. 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타리아 라운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승차, 그리고 현대차에서 시승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 한 가지의 변화가 얼마나 큰 또 효과를 내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외관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승회가 엄청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이 엠블럼이에요. 약간 평면 형태로 납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요즘 현대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특히 이게 그냥 블랙도 아니고 약간 구릿빛으로 멋을 냈어요. 근데 꽤나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수많은 현대차 라인업의 이 엠블럼 중에서는 가장 이쁜 컬러 조합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이 구릿빛, 약간 청동 느낌으로 똑같이 깔맞춤을 표현을 해놨죠. 이 그릴 상당히 큼직하게 멋있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주간주행등도 길게 잘 뻗어져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라든지 LED로 전부 다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게 아이스큐브 형태로 딱딱딱 박아 놓아서 약간 승합 같지가 않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SUV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요 한 앵글만 보면 말이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도 그냥 밋밋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각을 지어 놓아서 꽤나 입체적인 모습도 잘 살릴 수 있었네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옆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당연하죠. 연식 변경이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이 승합차다운 느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휠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하죠. 물론 모양은 멋있습니다. 유광 블랙,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양 끝쪽에 최대한 사이드에 촘촘히 이렇게 사각 형태로 박아 놓아서 굉장히 약간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해 주고요. 사이드 미러도 엄청나게 크고 별도의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약간 황동빛 느낌으로 잘 감싸 놓았네요. 전체적으로 이런 소재 하나하나는 현대차 진짜 잘하네요. 도어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약간 구릿빛으로 살짝 물들였습니다. 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뒤태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되어져 있는 신형 엠블럼, 그 다음에 스타리아도 이렇게 프린팅으로 잘 안쪽에 숨겨 놓았고요. 세로 형태의 약간 이 타일 형식의 브레이크 등도 엄청 큼직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개인적으로 이 시승차 검정색이라서 그런지 유리창과 면적, 트렁크에 이 경계가 없다 보니까 차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건 무슨 거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사되는 이 광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실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도어 한번 보죠. 살짝 기울어지면서 넓게 열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타고 내릴 때 그만큼 쉽고요. 유리창의 면적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파놓아서 수납 공간이 무려 1단, 2단, 3단, 4단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차가 높기 때문에 한번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안쪽에는 별도의 소화기를 또 탑재를 해 놓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한번 계단을 밟고 앉아봅니다. 전체적인 실내 구성이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해요. 크게 바뀐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렇게 풀 디지털 계기판 라운지이기 때문에 고급 버전의 이런 트림이라든지 기능 및 편의 품목이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유광 블랙으로 대부분 센터 페시아라든지 요 위쪽도 거의 다 커버를 해 놓았고, 특히 요 위쪽에 이런 자동으로 양쪽 도어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열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선루프도 앞쪽 뒤쪽 별도의 이제 틸팅 그리고 오픈이 될 수 있게끔 버튼을 마련해 놓았고, LED 조명을 넣은 것도 꽤나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요 위쪽에 굉장히 부드러운 천 재질로 감싸 놓아서 고급감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리아만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아주 넓은 스페이스를 바탕으로 공간 활용성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열 같은 경우는 센터 터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고요. 먼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간단히 키 정도 넣을 수 있는 큼직한 공간이 뚫려져 있고, 이 아래쪽에 한 번 더 푸시하면 별도의 컵홀더가 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도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안쪽에 또 한 단 정도 아주 야트마한 수납 공간이 있고, 그 가장 밑쪽에는 굉장히 깊은 별도의 칸막이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USB 일반 타입, C 타입 위치해져 있고, 별도의 12V 소켓도 깔끔히, 그리고 이 가운데 트레이가 굉장히 특이한데, 먼저 이 앞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컵홀더 큼직하게 2개 있고, 여기 한 번 더 수납을 쫙 열면 이 안쪽도 굉장히 깊습니다. 와, 한 2리터짜리 생수 한 2~3개는 거뜬히 세로로 툭툭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칸막이를 딱
딱 닫아 놓으면 조명까지 비춰지면서 상당히 멋있는 하나의 트레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팔걸이를 쭉 올리고 뭐 휴게소에서 사온 뭐 통감자나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간단히 휴식을 취하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아주 널찍한 자동문을 쫙 하고 연 다음에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특히 이 라운지 트림 같은 경우는 2열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뛰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요 시트,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와, 웬만한 뭐 고급 플래그십 세단에 얹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안쪽에 버튼 보이시죠? 열선과 통풍 시트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리클라이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트의 각도 조절을 전부 다 하나의 버튼과 여러 가지 전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나의 자세에 맞춰서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요 안쪽에 이 무릎을 받치는 부분에 가죽을 감싼 면적을 보세요. 엄청 넓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피게 되면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 시트를 바탕으로 다시 문을 닫고 제대로 한번 차의 넓이라든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공간, 특히 도어 패널도 별도의 컵홀더 2개, 그리고 안쪽에 약간 이런 세로 형태의 여러 가지 뭐 파일이라든지 물건들을 툭툭 넣을 수 있는 별도의 칸마이가 또 위치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창문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선쉐이드도 엄청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별도의 유리창을 열 수 있는 쪽문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 요 트레이, 진짜 신통방통한 콘솔이죠. 뒷좌석에서도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물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컵홀더 깔끔히 한번 닫아보고, USB-C 타입 2개 마련이 되어져 있죠. 220V 별도의 단자도 위치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열면 약간 미닫이 형식의 수납함이 또 있어요. 요런 것도 꽤 마음에 드네. 물 그냥 이렇게 툭툭 넣고 수납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 동승석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2열에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이 버튼 한 번만으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세로형 쇼핑백이라든지 약간 걸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똑같이 약간 가죽의 재질로 잘 감싸서 만들어 놓은 포켓까지 뭐 훌륭합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져 있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당연히 도어가 열리죠. 천장 쪽을 보면 전용 송풍구를 비롯해서 LED 조명, 그리고 2열, 3열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카메라 탑재가 되어져 있고 음성 인식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요 상석 부분이죠. 조수석 뒷좌석에서는 별도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공조 장치까지, 야, 정말 없는 게 없어요. 훌륭합니다.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 거대하게 뚫어져 있죠. 이 큼직한 시트에 맞춰서 앉아서 여유롭게 이동을 하면 뭐 아무리 뭐 발을 뻗어도 앞에 시트가 닿지 않을 정도이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 MPV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 승합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이 장점을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3열도 앉아봐야죠. 야, 이거 3열은 뭐 이미 게임 끝 아닙니까?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 앞에 2열도 상당히 넉넉한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 3열을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발이 닿지 않아요. 물론 제가 키가 좀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시트도 온전히 정말 제대로 각 잡고 만든 시트이기 때문에 이런 허벅지가 닿는 위치라든지 등받이의 면적이라든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2열, 3열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데나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인 남자 셋이 앉아서 장거리를 이동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이 7인승 온전히 7명 다 기분 좋은 이동을 보장을 합니다. 편의 품목 좀 살펴볼게요. 먼저 3열에도 햇빛 가리개가 있어.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고, USB-C 타입 단자 각각 하나씩 위치해져 있고, 컵홀더 2개, 별도의 수납함, 전용 송풍구도 깔끔히 3열 위치해져 있어요. 그리고 3열 유리창도 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빼면 이렇게 고전적인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공기순환 조금 더 원활히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요 끝에 얇게 라인이 떠져 있죠. 이런 조명도 넣었어요. 3열을 위해서. 감성도 온전히 1열, 2열, 3열 모두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 안 했다. 요 안쪽에 이렇게 레일을 잡아 끌어서 3열을 통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러면 트렁크를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겠죠. 활용도 면에서는 뭐 여러모로 최고네요. 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녀석 보닛 안에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작은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폭넓게 맞물려서 움직이죠. 전형적인 현대차 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폭넓은 라인업에서 탑재를 하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4kgm를 발휘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장 최근에 나왔죠. 이 녀석과 비교해서도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과 같이 저속에서 중속으로 쭉 속도를 올릴 때 이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 단연 하이브리드 차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감각,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이 고급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살짝 이 쾌적한 이 주행 느낌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요. 탑승자 모두 동일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하이브리드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LPG와도 살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LPG가 초반에 약간 훅 하고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라면 하이브리드는 점진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속도를 밀어주잖아요.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매끄럽게 속도를 올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1.6L 가솔린 터보, 이 큰 차를 몰기에 조금 약간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속 100km 정도 되어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밟아보도록 하죠. RPM이 한 500에서 700rpm 이상 쭉 뛰면서 속도를 괜찮아요. 예. 솔직히 뭐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빠르게 막 훅 하고 차를 막 밀어붙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고속 영역에서 조금 더 가속 페달을 정말 풀 스로틀로 밟으면 올라가는 데에는 조금 한계점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흐름에서 뭐 이 차를 갖고 막 미친 듯이 막 경쟁을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어느 정도 고속 영역에서 조금 살짝 더 속도를 올리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이 느낌 하나만큼은 뭐 그렇게 답답하거나 아니면 버겁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서 타서 처음에 올 때 운전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굉장히 깊게 밟아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뭐 크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뒷좌석에 탔을 때도 말이죠. 무언가 역동성을 가미하고 막 시원스럽게 달린다 라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 그렇다고 뭐야 왜 이렇게 안 나가, 엔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더더욱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흐름에 맞춰서 무난히 정말 적당한 파워트레인 세팅을 잘 해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속과 중속, 우리가 도심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할 때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주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감각에서 오는 만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외에 뭐 스티어링 휠 반응이나 차의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이 세그먼트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한계점, 그리고 그 영역만큼을 알맞게 소화를 해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도 살짝 롤을 허용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조향이라든지 브레이킹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이 차는 운전석을 위한 세팅보다는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고른 아주 굉장히 평균적인 이 합을 잘 맞춘 능력이 돋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야 스타리아만의 가장 큰 강점이자 매력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막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차 운전석에 딱 앉아 있으면 뭐 별로 밟고 싶지가 않아요. 네, 딱 전형적인 이 아주 커다란 스페이스를 바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 가족, 뭐 연인, 부모님 뭐 모두 다 함께 신나게 다 태우고 여유롭게 장거리 이동 여행을 즐긴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일도 없으니까, 뭐 내가 운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뭐 이 차를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쏘거나 이럴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그냥 정속 주행하면서 또는 약간의 가속 페달 살짝 밟아주면서 시원하게 그냥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대화하면서 쭉쭉 속도를 또 내시면서 이동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서 오는 매력이 정말 큽니다, 스타리아는. 그리고 확실히 시야가 넓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맛이 있잖아요. 뭐 사이드미러 같은 부분도 뭐 완전히 위아래를 전부 다 커버할 정도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뭐 운전에 대한 크게 불편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좀 느긋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생겨나는 것 같고 말이죠. 우리 연비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중요하니까 말이죠.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평균적으로 한 12km대를 보여줍니다. 복합 기준. 이제 뭐 휠 사이즈라든지 뭐 카고, 투어러, 라운지 각각의 성격에 맞춰서 살짝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한 12km대 중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기름을 가득 넣은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한 73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약간 가감속을 빨리 좀 역동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 지금 한 690km까지는 떨어지기는 했지만 기름 게이지가 뭐 전혀 육안으로는 떨어져 있는 걸 보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달렸을 때는 한 8km 정도 보여줬고, 그냥 흐름에 맞춰 달릴 때는 한 11km, 12km 딱 전형적인 평균적인 그 환경부 인증 수치만큼 연비를 보여줘요. 물론 도심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지금 시승 환경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차에 7인승의 대형 이 세그먼트 승합의 개념에서 리터당 12km면 그래도 준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효율, 연비라는 부분은 조금 더 오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과 디젤 뭐 큰 차이 없이 정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고부터 투어러, 라운지까지 말이죠. 카고는 짐칸을 마련한 스타리아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투어러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아마 구입하는 대중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뭐 회사차라든지 학원, 어린이집 통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어러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라운지는 조금 더 이 고급감을 강조한 스타리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포지션에 맞춰서 인승 구분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하이브리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고는 3,400에서 3,500 사이, 투어러는 3,600만 원 사이, 그리고 라운지는 4천만 원대로 올라가긴 해요. 4,100에서 뭐 이것저것 뭐 인스퍼레이션에 풀옵션 다 때려 넣으면 4,600도 훌쩍 넘어가긴 합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이 가격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엄청난 공간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대차가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패키징 기술, 편의 및 안전 품목 가득가득 넣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모두 다 갖춘 차를 사고 싶다, 이러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분명히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차고 기분 좋은 소식 들고 또 재밌는 시승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 근데 이거 촬영 다 끝났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고민은 많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카니발 쪽이 조금 더 미니밴 성격이 짙어서 이 디자인이나 이게 약간 스타리아가 넘어야 할 허들이기는 맞지만, 적어도 스타리아 라운지만큼은 진짜 고급스럽긴 한데, 이 안쪽을 한번 타보고 그리고 직접 시승을 해보면 생각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긴 하단 말이죠. 요거 쉽지 않겠네.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또? 여기도 있었어, 피디님. 와, 미쳤다. 공간 뚫을 수 있을 만한 데는 다 뚫어놨구나. 참네. 심지어 이 안에 USB 포트도 있어. 야, 대단하다 진짜. 공간 활용의 달인이다.